지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너무 측면 지역에 쏠려서 플레이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할 때 손흥민이 오히려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하프 스페이스에는 뒤에 있었던 풀백 우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도기가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거나 공격수처럼 플레이하고 손흥민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공격의 기점이 되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토트넘 내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손흥민인데 손흥민을 너무 골대와 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쓰니까 중앙 공격수 가운데 자리에서 너무 손흥민 선수가 버티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엔 측면으로 보냈더니 측면에서는 너무 넓은 지역에서 쓰니까 손흥민이 골대와 멀어진다. 이게 중앙에서 써도 문제가 나오고 측면에서 써도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게 문제죠.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나올 때도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서 초반에는 침투하는 역할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쓰긴 했지만 점점 더 상대 수비가 밀집한 전형을 만드니까 밀집한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키가 큰 제공권에 강한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제공권의 옵션이 토트넘이 없다 보니까 손흥민 원톱 전략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자체가 사실은 9번 공격수 밑에 있을 때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수가 앞쪽에서 싸워주고 뒤쪽에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잡아서 슈팅을 가져가거나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러한 역할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죠. 예를 들면 과거의 해리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최근에 주민규와 손흥민 이러한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9번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 이 위치에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상대 수비가 좁은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손흥민을 둘러싸게 되면 여기서 등을 지거나 힘으로 이겨나오는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잘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솔랑케를 영입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러한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버텨주는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흥민을 측면에 썼는데 손흥민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라라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유형의 스타일이 손흥민의 스타일이거든요. 측면 지역에서 뛰는 득점을 많이 하는 득점원이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9번 공격수 자리가 아니라 이번엔 측면에 뒀더니 측면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안쪽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난 시즌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끌어냈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잘 뿌려주니까 축구 도사, 플레이메이커화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의 가장 위력적인 요소는 득점이고 킥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게 만들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넌 존슨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존슨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는 순간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 두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이때 뒤에 있었던 풀백들이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쓰는 장면들이 매우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 왼쪽에서도 손흥민이 측면을 벌려줄 때 메디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우도기가 올라가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메디슨이 우도기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라인은 포로가 이러한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합니다. 오히려 브레넌 존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포로가 올라가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하는 게 그리고 사르가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게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포로가 패스도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고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킥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직접 침투를 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에 유달리 포로의 득점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저런 점입니다. 포로가 프리시즌에도 침투를 해서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도 많았었고요. 지난 시즌에 공격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이 패스를 공급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왼쪽 라인에서 보시면 손흥민이 뛰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측면 지역에서 손흥민이 볼을 받으니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 같은 선수에게 손흥민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측면 공간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
보내준 것이 많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뭐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패스를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도 많지만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찔러주는 패스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에서 토트넘이 실제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맞이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용하고 있는 이 풀백을 올리는 이러한 형태에서 포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데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마무리라던가 득점에 관여되는 횟수가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냈을 때 끌어내고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그 안에서 마무리가 되면 상관이 없죠. 팀적으로도 손흥민이 오히려 수비를 끌어내주면 우도기 쪽에서 득점이 나온다. 직접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한다. 그러면 전혀 팀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팀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손흥민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올라가서 득점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 장면이죠.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우도기가 있다가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 패턴이 처음에는 잘 먹혔는데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어요. 너무 이제 똑같은 패턴만 나오죠. 그래서 우도기에게 찔러주면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서 여기서 안쪽으로 컷백을 넘겨주는, 토트넘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저러한 패턴을 이미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도기가 공격 지역에서의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가 않은데, 이 결정력은 득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시스트를 기록하거나 이런 크로스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지 않은데 이미 패턴 자체가 좀 읽혀버리니까 답답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도기를 측면으로 두고 손흥민을 가운데 두면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말로 이야기하면 되게 쉬운 패턴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우도기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달려 들어가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도기를 가운데가 아니라 측면으로 돌아뛰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손흥민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먼저 수비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때 우도기가 측면으로 빠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해 들어가려면 이러한 전술에서는 우도기 자리에 손흥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도기가 측면에 있을 때 수비를 끌어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달려오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침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손흥민 선수를 꼭 이 전술을 쓰기 위해서 왼쪽 풀백으로 출전시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는 측면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그러면 풀백이 전방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 패턴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게 전반전에 특히나 손흥민 선수 쪽에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터치맵인데 손흥민 선수가 과도할 정도로 측면에 붙어서 플레이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 빈도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토트넘이 오른쪽보다 왼쪽 지역에서의 패스가 월등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면 측면 공격수가 끌어내고 패스를 찔러주는 이 역할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손흥민이 측면 지역에서만 플레이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손흥민 같은 유형의 공격수는 그러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우리가 이런 손흥민이나 오바메양, 뭐 호날두, 살라 이러한 유형들이 측면에서 뛰어들어갈 때 가장 득점이 많이 나오는 위치가 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요 측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감아차거나 여기서 득점이 많이 나와요. 살라가 득점왕을 했을 때 살라의 득점 분포도를 보면요, 살라의 득점이 페널티 박스 중앙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측면 지역에서 득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 슬롯 감독이 살라의 이 침투 플레이를 프리시즌부터 굉장히 잘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이 슬롯 감독 자체가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찔러주는 패스, 요 조합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볼 수가 있냐면 살라가 볼을 잡은 다음에
아놀드에게 패스를 하고 본인은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있었던 소보슬라이가 중요하거든요. 소보슬라이가 살라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예요. 프리시즌 때부터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소보슬라이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두 명의 수비수가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가 소보슬라이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살라가 측면 지역에서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요 공간,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의 공간, 요 공간으로 정말 말 그대로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스피드 싸움을 하겠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소보슬라이가 한 명을 묶어준다? 그러니까 아놀드가 요 공간 사이로 찔러주고 그러면 살라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이겨내면 요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의 패스를 받아서 살라가 이 공간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볼을 끌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요 페널티 박스 측면 부분에서 뛰어들어가는 조타에게 결정적인 패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전형이 한쪽에 쏠려 있다가 반다이크의 방향 전환으로 살라에게 넘어옵니다. 이거는 뭐 클롭 감독 때부터 늘상 하던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살라에게 1대1 상황을 일단 만들어줘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여기서 살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살라가 볼을 잡으니까 조타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왜 뒷걸음질 치게 만드냐? 요 공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보슬라이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는 순간 살라가 측면 지역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요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또다시 아까랑 동일한 장면이죠.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의 사이. 그러면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살라에게 패스를 받은 다음에 요 공간으로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또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소보슬라이, 측면으로 돌아뛰는 살라, 그리고 스루 패스. 이 공간이 또 무너지면서 여기서 살라의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살라가 득점한 위치가 페널티 박스의 측면 지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측면 공격수 면서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누군가 중앙에서 수비수들을 약간 끌어당기는 이러한 플레이를 하면 이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뒤에 있던 우도기가 뛰어들어간다. 이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손흥민이 아니라 우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술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솔랑케라던가 메디슨이라던가 아니면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중앙 수비수를 한 명 좀 끌어내면 자연스럽게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고 그럼 이 벌어졌을 때 벌어진 공간으로 손흥민이 대각선으로 침투 여기서 스루 패스가 들어간다면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 손흥민이 좋아하는 위치에서의 찬스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우도기가 올라오면서 뛰어들어가는 것을 계속 공격 패턴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측면 공격수는 측면으로 풀백은 요 사이 공간으로 요 전술을 고집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려면 차라리 풀백으로 나오는 게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이 결정력을 아무래도 토트넘은 활용을 하면 할수록 성적이 좋아지는 건 단연간 입증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손흥민만큼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득점력을 살리기 위해서 팀의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손흥민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격 패턴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연구를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